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누차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아주 짧은 시간에 서둘러 만들었습니다. 경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려는 의지가 주된 목표였죠. 그런데 당시 경제기획원 부원장을 지낸 송정범 씨의 회고에 의하면요, 당시 박정희 의장은 그걸 미국으로 가져가고 싶어서 서두른 거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런 순서로 해볼 테니 돈을 좀 다오, 이런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죠. 지난 방송에서 챙기지 못했던 이야기, 박정희와 케네디 회담장에서 다시 들어보시죠. 지금도 38선 주변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침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남북 간의 분위기를 몰라서 한 질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끈질기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을 설명하는 박정희를 향해서 그런 형편에 무슨 경제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냐의 완곡한 표현은 아니었을까. 아무튼 북한 공산 집단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38선을 침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일망타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반 산업이나 지하 자원이 풍부하니까 우리보다는 좋은 상황입니다.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110만 킬로와트입니다. 남한은 5개년 계획을 끝내야만 겨우 103만 킬로와트 수준에 도달할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한두 푼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케네디 각각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아, 그렇군요. 제 웃음은 무슨 뜻이야? 도와주겠다는 거야? 생각만 해보겠다는 거야? 박정희로선 식은땀 나는 줄다리기를 해야 할 마당이다. 어떻게든 미국의 원조 문제를 긍정적으로 결말을 지어야만 이른바 혁명가로서의 명분이 서는 것이다. 박 의장께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본인이 말을 했습니다만 한국의 안전이 미국의 사활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의회로부터 원조 예산을 확보하는데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미국이 원조의 방법을 달리하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최단시간 내에 최대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나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말입니다. 박정희로선 최선을 다한 회담이었다. 케네디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박정희와 헤어지면서 다음날 한 번 더 만나자고 제의했다. 조중영, 케네디 그 친구 나하고 동갑이랬지. 조중영은 과거 한일 월드컵 축구조직위원회 집행위원과 제6대 체육부 장관을 지내기도 한 조상호를 말한다. 당시 그는 박정희의 전속 부관으로서 통역을 맡았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회담, 임자가 보기에는 어땠어? 무난했고 의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충분히 하셨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 대사님? 그렇습니다. 박 의장께서 선전하셨다고 봅니다. 다만 뭡니까? 의장께서 부탁한 원조 문제 말입니다. 의회에서 대외 원조 문제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케네디로서는 그게 충분히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대한 원조는 어렵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이 예정에는 없었는데 내일 한번 다시 보자는 걸 보면 내 첫인상이 나쁘지는 않았던 거 아닌가? 물론입니다. 다음 날 박정희 의장은 케네디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그는 다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우리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내년이 가장 어려운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계획은 초반이 가장 어렵습니다. 네, 해외 차관의 형태로 특별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제 제안드린 대로 우리 군의 월남 파병 건도 그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도 아직은 군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월남 국민들의 동태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우방으로서 가능한 일을 하겠습니다. 박 의장님, 1951년에 잠시 한국에 간 적이 있지만 저는 한국을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 박 의장과 만나면서 한국의 많은 문제를 이해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각하의 한국 방문을 정식으로 초청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동북아시아로 가는 기회가 있으면 꼭 들리겠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었다. 동갑내기인 두 대통령은 현직에 있으면서 16년 간격으로 각각 암살되는 묘한 운명으로 삶을 마감한다. 박정희 의장의 미국 방문에 관련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박정희 의장은 미국에 가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하고 호텔방에서 가방을 꾸리면서 울었다는 설도 있었고, 케네디와의 회담에서 시종 비굴한 모습으로 임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허나 나중에 미국 정부에서 공개한 관련 문서를 보면 틀림없이 케네디와의 회담이 있었고, 회담 분위기도 반드시 박정희 의장이 비굴했다고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미국 당신네가 어차피 원조를 한다면 말이지, 될 사람을 밀어줘라. 우리가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다. 박정희의 성격상 그러고도 남았을 겁니다. 예컨대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책은 가난한 마을을 먼저 돕는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뭔가를 열심히 하는 동네에다가 돈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담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미국의 원조를 받는다는 원래의 목적은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뭐야? 피곤하시죠? 여기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시죠. 그래, 고맙네. 그지? 어제 니 너무 피곤했어. 내가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 게 힘든 일이야. 조중영, 어제 내가 누구를 만났었지? 1차 정상회담을 끝내시고 러스크 국무장관, 케네디 대통령 군사고문, 농무부 장관, 국방장관, 상무장관을 연이어 만나 회담을 하셨습니다. 그지? 강행군이었구만. 그렇지, 오늘은 누구야?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자,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아무래도 군사혁명 관련 질의가 제일 많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다 보니. 도대체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예, 죄송합니다. 그제 뭐가 죄송한지는 알면서 죄송하다는 건가? 김재춘이 오라고 해! 유양수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장이 밤늦게 다음날 일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수행관들이 녹초가 되어 있었던 게 결국 문제가 됐다. 김재춘이 도대체 일을 왜 이렇게 해? 죄송합니다. 이놈들이 일정을 어떻게 짰는지 확인도 안 하나? 이거 뭐 수학여행을 온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시간도 없는 판국에 이걸 읽어보라고 대밀면 어쩌자는 거야? 원충현 공보실장 불러서 향후 일정부터라도 무리 없도록 수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원충현이 이놈이. 원충현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공보실장은 그 일로 박 의장의 신임을 잃게 된다. 그 이후 원충현은 박 의장의 반대편으로 자리를 옮긴다. 1965년에 반정부 음모 사건에 휘말려 사형을 언도받았다가 무기로 감형되고 다시 15년형을 살다 전두환 정권 하에서 사면된다. 어쨌든 케네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끝났지만 박정희 의장의 방미 일정은 계속됐다. 우리는 긴급한 수로 공사와 조림 사업, 개간 사업에 착수하여 수만 명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국민 각자는 자진해서 의복, 음식, 혼례식, 장례식을 간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또 오는 1월부터 시행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민족의 장래를 원충현 최고회의 공보실장이 적어준 원고는 양면에 걸쳐 씌어 있었는데 박 의장은 한 면을 빠뜨리고 연설문을 읽어가다가 문맥이 끊어졌다. 전날에 무리한 일정이 낳은 결과였다. 연설이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됐다. 박 장군과 동료들은 1963년에 민간인이 되어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미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비롯한 우리 군인들은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한국동란 때 유엔군은 메가더 원수의 주장대로 압록강 너머로 진격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당시 그 안에 찬성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후세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한국에선 요즘 나무젓가락 사용을 금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목재난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에서는 그걸 보고 웃을지 몰라도 나무젓가락을 금지한 문제는 우리에게는 웃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재난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젓가락의 사용을 의무한 사정을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많은 외국 지도자들이 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혼이 났다고 하던데 부드럽게 대해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왜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젓가락 사용까지 간섭을 하느냐? 오늘의 눈으로 그 시대를 단정해서는 안 되죠. 정말 그땐 나무가 없었습니다. 어딜 봐도 벌건 알몸의 벌거숭이 산들이었습니다.
요즘엔 위생 문제 때문에 특히 중국산 나무젓가락은 쓰지 말자고들 하죠. 그땐 나무 한 그루라도 키워보자는 의미에서 플라스틱 젓가락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저도 생각이 납니다. 연두색, 분홍색 플라스틱 젓가락이 있었죠. 바로 그런 나라의 대표 자격으로 간 박정희. 그의 미국 방문 뒷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